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광염으로 이야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생각보다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광염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방광염을 쉽게 지나가고 방광염을 미리 걸려갖고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아마 하나씩 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방광염으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방광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방광의 구조는 참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오줌보예요. 방광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냥 오줌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냥 근육으로 만들어진 주머니예요. 근데 여기 방광의 위치가 참 절묘해요. 어린 여성들은 이 방광의 위치가 자궁 옆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은 이 방광이 전립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기묘한 위치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방광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최대로 팽창했을 때 방광에 소변이 없을 때는 이거 쭉 쪼그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소변이 차면 쭉 늘어나요. 근데 남성은 최대 600ml에서 800ml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여성은 그보다 좀 작아서 한 500ml 정도, 약 한 500ml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방광 사이즈가 다 틀리잖아요. 남자들은 약 600에서 800ml, 여자들은 약 한 500ml 정도,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화장실을 좀 더 자주 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가 아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방광의 구조는 그렇다는 거예요. 방광은 그런 우리 콩팥에서, 신장에서부터 나쁜 찌꺼기, 배출할 찌꺼기가 수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양쪽 수뇨관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방광에 모아서 요도를 통해서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방광은 이중 관략근이 돼 있어요. 우리 몸에 관략근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뭐 위에도 있고 항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방광에도 관략근인데 방광은 관략근이 이중으로 돼 있다, 두 개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관략근은 뭐 이런 거예요. 방광에 오줌이 꽉 차졌으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열려서 우리 뇌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제 오줌이 다 찼으니까 배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략근은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유를 위해서 열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방광의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광의 구조가 문제가 방광염이 걸렸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방광염이란 뭐냐 이거죠. 자, 방광염이란 세균에 의해서 방광이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방광염의 정의예요. 아주 간단해. 방광염이란 세균의 감염에 의해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방광염의 정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방광염이 오면은 일단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올까요? 방광염이 오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방광염이 오면 내가 어떤 원인으로 방광염이 걸릴까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하나씩 풀어나가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방광염이 생기는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것이 방광염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방광에 염증은 왜 생기느냐 이거죠. 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방광에서 소변을 충분하게 다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못하고 소변이 남아있을 때, 소변은 찌꺼기라 그랬어요. 노폐물이라 그랬어요. 이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염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증으로 바뀌다 보니까 방광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방광염으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방광염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외로 콩팥,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콩팥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흔히 보면 신우신뇨염이라는 그런 병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콩팥에 이미 염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방광에 오줌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콩팥에서 또 수뇨가 통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려올 때 콩팥에 있던 염증이 따라 내려와요. 따라 내려와서 방광에 쌓여요. 방광에 쌓여가지고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염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 방광에서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요. 쌓여가지고 자, 방광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콩팥에서부터 염증이 내려와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방광염이 걸리는 것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젊거나 우리 뭐 일을 할 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고 꾹 참아. 특히 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손님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소변 볼 시간이 없는가 참아야 돼. 참다 보면 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은 뭐라 그래요? 찌꺼기는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찌꺼기란 말이에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이 계속 쌓이고 버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염증으로 되는 거예요. 소변을 오래 참았을 때도 역시 염증으로 변환돼가지고 염증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 수 있다네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남성보다 여성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남성은 방광염에 걸리는 것이 간단해요. 뭐 그냥 자, 방광 자체가 염증이 생기는 거하고 신장에 염증 생기는 것은 여성이나 남성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방광을 눌러요. 방광을 눌러가지고 방광에서 소변을 잘 못 나가게 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광염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방광염에 대한 얘기니까 방광염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남성들은 방광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좀 더 특이해요. 첫째, 요도염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요도염. 그다음 남성들한테는 요도염이 잘 안 걸리지만 여성들한테 요도염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방광에서부터 요도로 해가지고 이게 소변이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은 요도가 짧아요. 얼마큼 짧냐면요, 3 내지 4cm 밖에 안 되고 그 관이 두껍고 짧아요. 그리고 남성들은 요도 관 길이가 길어요.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자들은 이 요도염이 걸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그 이유가 이거예요. 자, 남성들의 요도는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의 요도는 항문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질 입구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에 의해서 온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균에 의해서도 요도염이 걸릴 수 있어요. 요도염이 걸리면 그대로 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방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걸려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또 질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질염도 걸리면은 이 질도 이 요도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염으로 인해서 요도염이 걸려가지고 요도로 인해서 방광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들은요, 자궁경부염도 걸릴 수 있어요. 자궁경부염이 잘 걸려요, 여성들은요. 자궁경부염에 걸리면 이거 역시 요도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염증이 또 요도로 통해가지고 방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방광염을 앓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방광염을, 내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는 내가 방광염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광염에 걸리면, 자, 첫째,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날 수 있어요. 열이 납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방광염은, 이 방광에서 이게 염증이 생기니까 빨리빨리 배출시켜야 되니까 이 소변이 급하단 말이에요. 급해. 오랜 여행하기 힘들어요. 급해. 방광염 있는 분들은요.
급하게 화장실 가야 돼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그 다음에 배뇨 시에 따끔따끔거리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방광염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좀 방광염이 좀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와요. 이런 것은 방광염이 좀 심각한 경우고, 자,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인도 모르게 아랫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원인도 모르게 아랫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방광염의 증상이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꼭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방광염을 알아야 돼요.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방광염을 이제 이길 수 있는 치료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제가 방광염에 걸리기 전이나 방광염이 걸렸을 때나 어떻게 내가 그럼 그 방광염을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광염이 걸리면은 내가 소변이 급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요. 일단 방광염이 걸려도 일단 심신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광염이 걸렸다고 느껴진 사람들은요,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때는요, 방광염 걸린 사람들 수박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가지고 이 방광염을 빨리빨리 배출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제가 먼저 그래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알칼리 환원수는 물 입자가 일반 물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우리 세포에 빨리빨리 들어가고 빨리빨리 배출이 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빨리 배출시키고 빨리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게 어차피 지저분하겠지만 염증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물을 드시는데 이왕이면 알칼리 환원수를 드셔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변을 참지 마세요. 소변이 마려우면요, 빨리 가서 해결하세요. 소변을 참다 보면은 방광염 더 키우는 일밖에 안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방광염을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씩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절대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은 내가 방광염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유지하는 거예요. 단지 알칼리 환원수를 마셨을 경우는 방광염을 좀 치료가 좀 빨라지겠죠. 다른 것들은 그냥 유지하는 거고. 자, 그러면 방광염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 자, 남성들보다 여성들은요, 방광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첫째, 좌욕을 하세요. 자운을 해주세요. 자, 자운을 하시는데, 이왕이면은, 제가 멀티돔이라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멀티돔은요, 돔 사우나예요. 돔 사우나인데, 이것이 멀티 기능이 있어요. 이거 자운도 할 수 있고, 조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멀티돔이에요. 이걸 얘를 자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나와서 아주 좋은 돔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래핀 소재가 있어요. 그래핀 소재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핀 소재는 우리 몸의 세포, 마지막 말초 혈관이라고 그러죠? 말초 혈관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해요. 활성화시켜주다 보면은 빨리 우리가 방광염에 걸렸을 때 염증을 빨리빨리 빼내고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첫째, 자운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염증 그러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혈관에도 염증 끼었을 때는 권해줬고, 내가 고혈압에 염증 끼었을 때도 권해줬어요. 뭐냐면, 저출력 레이저, 라파사공이 VIP를 권해드립니다. 얘는 염증을 빼내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방광염도 이 이름에서부터 이름이 나왔어요. 방광에 염증이 끼었다. 염증만 쏙 빼내면 되겠죠? 예, 염증만 제거하면 돼. 염증을 제거하는데 라파사공이 VIP가 아주 탁월하게 좋으니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권해드릴 것이 뭐냐면 천연항생제인 프로폴리스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프로폴리스 정말 좋습니다. 이 프로폴리스는요,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피부 정말 좋은 거예요. 염증을 제거하는데 정말 끝내주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 프로폴리스, 여러분
이 방광염의 프로폴리스를 이용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방광염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 빼먹었지만 면역력이 약해서도 방광염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 면역력을 키워주는 키토 올리고당 역시도 권해드립니다. 키토 올리고당은 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지만은 키토 올리고당은 면역력을 아주 높여주는데 탁월하게 좋은 제품이니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권해드릴 게 있어요. 방광염이 오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요, 보통들 갱년기쯤이거나 갱년기가 지나가지고 폐경이 되신 여성분들한테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트론 우먼 골드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회와 나무 열매 추출물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는 일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해요. 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도 방광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광염은 많이 괴롭고 많이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광염을 여러분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 영상 보셨으면 이것 방광염을 잘 해결하고 여러분 생활에 정말로 복되고 즐겁고 편안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방광염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이 여러분한테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